안녕하세요. 시대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15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매개 효과 5번째 시간, 모델 6번에 해당되는 다중매개, 직렬매개 또는 순차매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갑자기 요 며칠 전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델 6번에 대한 사항을 몇 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그리고 그 2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어떻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해당되는 모델이 모델 6번에 해당됩니다. 근데 모델 6번에서는 요 2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모델 6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15개 정도 질문이 있었던 걸 검색해서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사항 몇 가지들 한 10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6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라고 됐어요. 한번 차근히 한번 보죠. 프로젝트 모델 6과 같은 모형으로 독립변수가 2개인 구조방정식을 구성하는 경우, 구조방정식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얘기 좀 해볼까요? 한 개의 독립변수는 독립변수 자리에 넣고, 다른 한 개의 독립변수는 공부해 놓고 분석하고, 2개의 독립변수가 방법이 적절할까? 요거는 이제 말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는 이겁니다. 요거는 모델 6번뿐이 아니라 모델 4번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죠.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 이야기입니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모델 6번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지고 모델 6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 6을 분석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얘를 뭘로? 코베리에이트에 넣고 분석을 하는 거죠. 코베리에이트에 넣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할 때 이 X1을 코베리에이트에 넣고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뉴 방식보다는 명령어로 하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메뉴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부트스트랩에 문제가 있다. 부트스트랩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분석을 할 때마다 추출되는 표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95% 신뢰 구간이 달라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뭐라냐? 시드 넘버를 고정시켜 놓고, 즉 난수 발생을 하는데, 그 난수를 동일한 난수를 발생시키게, 결국 뭐냐? 부트스트랩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동일한 샘플이 추출되게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명령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데이터 아무거나 넣고요. 분석에서 프로세스 매크로에 갑니다. 종속변수에 종속변수 넣고, 데이터는 그냥 아무거나 대체 열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놓고 모델 6번으로 세팅하죠. 그리고 옵션도 체크들 합니다. 옵션 체크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do not use past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붙여넣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명령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면 헤이즈 교수님이 대단하신 게 지금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명령어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6000 라인이죠. 6000 라인, 6550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6600줄짜리의 명령어를 짜서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프로세스 매크로의 명령어예요. 요 앞부분은 사실 우리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헤이즈 교수님이 명령어 짜놓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다만 실행을 할 때는 요 이 앞부분은 한 번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명령어에서 엔터 치고요. 여기다가 시드. 저는 오늘 날짜로 많이 합니다. 분석하는 날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요 명령어에서 보시면 요게 독립변수죠. 요게 독립변수예요. 그 다음에 코베레이트가 제 설정을 안 했나 보네요. 코베레이트 설정을 예, 코베레이트 설정 안 했죠. 코베레이트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넣으면 요 자리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명령어 요 부분만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만 확인해 보면 자, 차례대로 뭡니까?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고, 매개 변수고, 코베레이트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분석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다가 x1, 요 자리에 x2 넣는 거죠. 종속 변수의 종속 변수,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 이름 차례대로 써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명령어 와서 여기를 어떻게 x2, x1 이렇게 바꿔줘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온 이유. 그 기술을 할 때 모델 6번을 그림을 하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x와 요건은 헤이즈 프로세스 매크로에 적정합니다. 자, 그다음 분석 단계 순서는 첫 번째 빈도 분석, 기술 통계, 인구 사격에서는 종속 변수의 차이 분석, 잠재 변수의 타당도 확인을 확인적 요인 분석, 프로세스 매크로 요구를 이용한 매개 효과 중일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좀 괜찮은데 목만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자, 모델 4와 개별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 6으로 이중 매개를 검증한다. 지금 실제 모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델 6이니까 이게 모델 6이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걸 2번 했다는 얘기죠. 모델 4의 개별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요 2번 했고 그 다음에 모델 6으로 요걸 검증했다.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개별 매개 효과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가 x가 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중매개에서는 여기가 유의했네요. 유의했어. 그래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매개 효과를 검증해서는 직통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매개 검증을 했을 때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모형상 의미가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매개효과 검증을 할 때 모델 6번의 검증을 할 때 모델 4번 2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구 모형상 이게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구 모형이 이게 연구 모형이다라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엑셀 MR의 개별 효과에서도 유의했으나 자, 얘기 뭐냐면 여기가 유의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유의했다. 그러나 유의했으나 이중 매개 효과에서는 0이 포함되어 요 얘기가 요거하고 연결됐으면 요거겠죠? 요게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단순 매개와 다중 매개를 생각을 해주면 마치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관점에서는 유의했었던 것이 p-밸류가 예를 들어서 0, 4, 1 나왔다. 그러면 다중 매개 요 관점에서 p-밸류 봤을 때 여기는 p-밸류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커집니다. 0.041에서 예를 들어서 0.052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단순 매개에서는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유의했는데 다중 매개가 하면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냐?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연구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면 단순 매개는 유의하지 않고 다중 매개가 유의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도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유의하지 않았다. 이게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모델 6번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건 고민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것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모델 6번뿐만 아니라 모든 분석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죠. t-테스트, 아노바 등의 분석을 해서 유의했던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합니다.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 주로 어떻게 범주형 변수니까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코베레티에 넣으면 되겠죠. 연령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그냥 코베레티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통제 변수들을 투입을 했을 때, 즉 이 모형에서 통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여기에 영향을 줬으면 통제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변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는 다른 곳의 부호도 역시 어떻게 되냐?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작아져서 만약에 부호가 얘가 없었을 때는 여기 값이 0.072였다라고 하면 이게 포함돼서 분석을 하면 어떻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014 이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p-밸류는 또 어떨까요? 당연히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p-밸류 자체도 어떠냐?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p-밸류.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요 값이 부호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호가 플러스로 나왔던 게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p-밸류가
유의하지 않다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유의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유의하지 않으면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선행 연구에 기반한 가설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이 문제입니다. 통제 변수 설정 근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통제 변수 설정 근거는 모델 6번뿐만 아니라 모든 멀티베리어블 아나리시스, 다중회귀 분석,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생존 분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나왔던 변수. 두 번째,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유의한 변수. 이걸 바탕으로 이런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바탕에 의해서 설정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유의하지 않았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부호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절대값으로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p-밸류가 이런 식으로 유의하게 나온 거예요. 자, 이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 단순 매개나 다중 매개나 모두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인 건데 이게 이때는 뭐냐면 직접 효과 자체만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무엇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인다이렉트 이펙트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인다이렉트 이펙트까지. 왜냐면 토탈 이펙트는 즉 x가 y에 미치는 토탈 이펙트는 다이렉트 이펙트와 인다이렉트 이펙트잖아요. 이거를 합친 게 토탈 이펙트입니다. 따라서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연구 가설에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부호가 동일한 상태에서 직접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살펴볼게요. 예제하고 다르게 그냥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84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084. 그런데 요 각각을 봤더니 여기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여기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죠.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인다이렉트 이펙트 토탈은 얼마예요? 2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부호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효과의 값이 감소돼서 역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이 간접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직접 효과가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가설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1개, 매개 변수 2개, 종속 변수 1개. 독립변수 하윤이 그러면 뭐 독립변수 2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질문하고 동일한 결국 같은 얘기죠.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애착 불안, 여기가 애착 핵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각각 돌리냐? 각각 돌리면 안 됩니다. 코베레트 넣고 돌려야 된다. 명령어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제 댓글을 보셨나 봐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라는 명령어 자체는 SPSS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SPSS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헤이즈 교수님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그대로 프로세스라는 명령을 인식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냥 프로세스 매크로를 그냥 한번 돌려주세요.
SPSS 애들은.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SPS가 다 갑자기 사라졌네요. 다 안 보이지? 잠시만요. 갑자기 이상하네요. SPS를 종료하고 제가 다시 좀 실행시킬게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떻게 냐 프로세스 매크로에 들어가서 프로세스 매크로 자체를 한 번 더 실행시키세요. 한 번 더 실행시키면 됩니다. 실행시켜서 프로세스 매크로로 그냥 아무거나 모델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SPSS 제가 창의 어딘가에서 두 개가 하나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장할까요? 요 메시지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안 나오네? 잠시만요. 아예 관리자에 가서 SPS를 종료하겠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SPSS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SPSS가 제 프로그램에 뭐 에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났던 거라서 잠시만요. 아무 데이터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이터나 열어놓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제 아까 잠깐 여기 요거를 명령어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명령어를 할 때 중간에 빈 라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 라인이 있으면 안 돼요. 모델 6번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냥 하기 위해서 여기를 x1, x2, m1, m2, y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 자, y, x1, m2, x2 자, 놓고 실행시키면 에러가 뜹니다. 에러 뜹니다. 여기 에러가 뭐라고 떠 있느냐면 행의 첫 단어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프로세스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잘하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요. 한번 그냥 실행하세요. 실행하세요. 그러면 프로세스 매크로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는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실행이 될 거예요. 이 결과는 보지 마시고 이 결과는 보지 마시고 자, 이제 명령어를 이 상태에서 실행시켜 보면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6600 라인에 명령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명령어를 이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변수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그 얘기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20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변수 x 네, 이런 모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모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모형을 그리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예, 그림 잘 그리셨네요. 이렇게. 물론 상황에서 이게 경로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에는 이 모델이 없습니다. 이 모델이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제가 캡처해서 제가 만들어서 다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의 모델들이고 쭉 뒤쪽에 가면 자, 이런 모델은 있어요. 요 비슷한 게 요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는 조절 변수가 안 되고. 이런 모델, 즉 프로세서 매크로에 없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 매크로에 없는 모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만약에 모형상 이 각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각각 하시면 됩니다. 각각 해도 된다라고 하면 각각 해도 되는데 이게 원래가 이 5개의 변수가 합쳐진 모형이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 이 모형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 모형상 이게 하나의 모형이고 이게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하면 각각 제시하면 돼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모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는 거. 그런 경우는 어떻게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명령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령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어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명령어 가르쳐 드리긴 너무 한참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가 작성한 명령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코베레티는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비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명령어를. 근데 이제 지금 이 명령어를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기에는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혹시 하시면 제가 전에 우리 강좌 중에 가장 최근에 한 강좌가 있습니다. 어떤 강좌가 있냐면 여기 아직 안 올렸군요. 아직 안 올렸는데 강좌에 보면 사용자 정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정의 모델. 사용자 정의 모델은 이런 거. 즉 프로세스 매크로에 공식적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모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따지면 이게 모델 6번인데 모델 6번인데 근데 사실 정확히 모델 6번은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죠.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런 형태의 모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없이 이렇게 가는 모델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당연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구자가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령어로만 가능합니다. 명령어로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명령어를 아셔야 되고 요 모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중매개를 검증했다. 그랬더니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인다이렉트 이펙트 3가 유의했네요. 인다이렉트 3가 유의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중간은 생략되어 있지만 결론은 얘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요것도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유의한 건 뭐다? 요것만 유의했다는 얘기네요. 이중매개가 유의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매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지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 변수가 추가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초창기의 얘기 있습니다. 초창기에 마치 뭐처럼 가냐면 요 얘기를 이중매개로 생각하고 이렇게만 요걸 빼놓고 따지면 뭡니까? 바로는 캔이에요. 바로는 캔이에요. 바로는 캔이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변수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유의해야 되고 마지막에 얘가 유의하는데 요게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는 캔이죠. 그죠? 그 얘기를 이중매개라고 그만 바꿔주면 동일한 문장이 돼버려요. 초창기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맥키논하고 헤이즈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연구돼서 보시면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둘 다 유의하지 않아도 이중 매개가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헤이즈 교수님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얘기가 맞을 때는 요 얘기가 여기서 이 얘기가 성립될 때는 뭐냐면 현재 요 모형에서 얘가 유의하고 이렇게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상태에서 단순 매개에서 유의했는데 이중 매개에 들어갔을 때 이게 유의하고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모두 유의하고 매개변수가 추가됐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에 미치는 영향이 요게 감소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모형에서 요 상태에서 얘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의 캔이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숙달 접근 조기 얻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펙트 사이즈 계산 공식 가장 유명한 게 코에네디죠. 코에네디는 실험군 대조군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또 이펙트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 있어요. 회귀 분석에서는 R스퀘어 가지고 얘기합니다. R스퀘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F 스퀘어다 이렇게 식으로 됩니다. 계산식 틀릴 수 있으니 후딱 지울게요.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이펙트 사이즈는 이 R 제곱은 어디서 단순 회귀 분석일 때 이야기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이 회귀 분석의 R 스퀘어 값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다중 회귀 분석에 가면 R 스퀘어 값 계산이 안 돼요. 다중 회귀 분석은 R 스퀘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런데 이 베타 값이 계산된 효과 크기가 아닙니다. 베타 값은 그냥 표준화했을 뿐이지 이 값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펙트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베타 값이 이펙트 사이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베타 값을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B값도 있지만 여기 베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유의해요. 그럼 모두 유의하면
4개의 독립 변수 중에 종속 변수가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느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표준화의 기계수인 베타 값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향이 크다. 이거는 상대적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베타 값이 크면 영향이 크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런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분석을 했어요. 한꺼번에 분석해도 되고 따로따로 분석해도 상관없어요. 분석했어요. 그럼 여기도 베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베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 8개의 베타 값은 모두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값이 크면 절대값이 크면 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베타 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했어요? 상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동일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동일 모형에서는 베타 값끼리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베타 값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종속 변수에 미친, 여기로 따지면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요 값하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종속 변수가 다르죠. 여기도 종속 변수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 이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타 값은 그래서 종속 변수가 다르면, 그리고 종속 변수가 같다라고 해도 모형을 따로따로 분석했다라면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타는 언제? 동일한 종속 변수를 같이 분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표준화 계수 베타 값끼리는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져보면 이 회귀 분석의 베타 값이 그냥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매개 효과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석은 뭘로 하는 거다? B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타는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절 효과에서는 베타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베타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조절 효과에서는 베타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스트레스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번 저기 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여기서 여기 스트레스 이 모양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베타 값이 마이너스 0.261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총 효과는 마이너스 0.55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차적 이중맥의 간접 효과, 이렇게 가는 것이 베타 값이 마이너스 0.252네요. 마이너스 252네. 그러면 마이너스 261의 직접 효과와 마이너스 252의 간접 효과.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이 두 개. 이 두 개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따지면 3, 1, 5. 그러면 이제 0.4종, 0.39, 0.039. 요만큼이 요거의 영향력이겠네요. 스트레스하고 총 간접 효과가 290. 예, 요 두 개 합치는 것이 252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요만큼 나올 거고요. 자, 총 효과가 매우 크고 이 정발 정도가 매개 효과를 통한 간접 효과에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매개 변수들의 스트레스와 정기적 외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 맞아요. 직접 효과가 존재하지만 총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61, 여기 252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비슷하네요. 매개 변수 통한 간접 효과가 중요하다. 매개 직접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 간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지금은
간접 효과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간접 효과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얘기.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베타는 이펙트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모델 4번하고 6번에 한해서는 이펙트 사이즈를 제시해 줍니다. 옵션에 보시면 여기 이펙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개 효과에서 이렇게 제시하죠. 매개 효과에서는 베타 값이 계산이 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택을 하면 매개 효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나오는데 한번 보면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시만요. 옵션을 제가 잘못 체크했나요? 지금 그 버전이 4.2로 업되면서 이펙트 사이즈를 제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 버전에서는 요 자리에 인다이렉트 이펙트 요 자리에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CS 요게 이펙트 사이즈였거든요. 이펙트 사이즈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B 값하고 SE 값,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 n, 요걸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이펙트 사이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다이렉트 이펙트 3가 이중매개가 유의한 거네요. 인다이렉트 이펙트로 유의하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유의하지 않고 요건 유의하고 여기도 유의하네요. 일단 그림 먼저 그려놓고 볼까요? 이렇게 유의했고 이렇게 유의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반대인가? 예, 잘못 썼네요. 여기 요거는 유의하지 않았고 요거는 유의했고요. 네. 다시 보면 유의하지 않아서 단일 거가 해석이 되는 거죠. 모델 6에서 인다이렉트 완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의하지 않고 모델 4로도 돌렸다는 얘기군요. 프레스 모델 4에 단일 매개를 돌렸을 때는 이건 앞에 질문하고 앞에서 답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각각의 M1, M2가 각각의 단순 매개를 하는 것이 연구 모형상 밝히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중 매개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매개의 결과와 이중 매개에서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단순 매개에서는 얘가 유의했는데 다중 매개에 가서는 이게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중 매개의 모형이기 때문에 M1의 매개 효과는 없다. 그러나 M1, M2를 거쳐가는 순체 매개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통계 변수 넣어야 됩니다.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 변수 넣어야 됩니다. 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 프로세서 매크로도 결국 뭐예요? 회귀 분석이죠. 매개 효과 회귀 분석, 조절 효과 회귀 분석이잖아요. 매개 회귀 분석, 조절 회귀 분석, 프로세서 매크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콕스의 프로포셔널 해자드 리그레이션, 콕스의 비례 회귀 모형, 생존 분석이죠. 자, 이렇게 회귀자가 붙어 있는 모든 분석은 통제 변수는 통제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독립변수가 범주형인 모델을 모델 요구로 돌릴 수 있는지. 예, 독립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조절변수와 조절변수도 가능해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범주형 변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건 회귀 분석에서 더미 변수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독립변수가 범주형, 매개와 종속형 연성이고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예. 멀티 카테고리칼 독립변수에 체크하시면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보면은 Q2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예요. Q2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인데 독립변수인데 이게 범주형 변수인 거죠. 범주형 변수인데 이 범주형의 카테고리가 몇 개냐? 9개인 거예요. 1, 2, 3, 4, 5, 6, 7, 8, 9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9개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면 더미 변수가 몇 개냐? 8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1부터 x8까지 8개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회귀 분석의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체크하면 알아서 더미 변수 만들어줘요. 알아서 더미 변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보시면 이거는 결국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더미 변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만 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벤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벤트는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1이라는 변수는 1이 되고요. Q2 값이 2인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Q2가 1일 때는 다 0으로 돼 있죠. 그럼 이 길이 뭐냐? 이게 레퍼런스예요. 이게 레퍼런스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x1부터 x8까지 독립 변수가 있을 거예요. p 밸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게 0.05보다 작았다. 나머지는 다 0.05보다 컸어요. 그럼 뭐냐? x8은 뭐예요? 요거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Q2는 Y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Q2가 9인 집단은 1인 집단보다 Y 값이 만약에 플러스 0.7이라면 0.7만큼 크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개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 예, 독립변수들만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유의한 거, 여기서 예, 요거 유의하네요. 여기 유의하네요. Q4가 Q2 5위가 오면 되죠? 그러면 Q2가 5인 사람은 1인 사람보다 M1 값이 3.374만큼 크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이렇게 들어갔고 요게 이제 M1인 거고 P가 여기 R이 M2가 되겠죠? 그 다음 요게 이제 Y가 되는 거고 요게 X, M1, M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개효과를 봤더니 이렇게 매개효과 나왔네요. 매개효과 나오는데 자 보세요. Q2 이렇게 쓰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럼 연속형 변수면 요거 한 줄밖에 안 뜨겠죠. 인다이렉트 이펙트니까 한 줄밖에 안 떠요. 하지만 범주형 변수니까 몇 개가 뜨냐? 더미 수준 개수만큼 8개가 뜨는 거예요. 8개가 뜨는데 자 그럼 여기 이펙트 x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 여기 x1이 뭐예요? 이 변수가 2이면 x1이라는 더미 변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하지 않은 것 빼고 유의한 거 찾아볼까요? 여기가 유의하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유의합니다. 이게 유의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은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m1이 매개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x4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q2가 5죠. q2가 5. 레퍼런스가 뭐예요? q2는 1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죠 그냥. Q2라는 변수가 있는데 1부터 9까지가 있어요. 1 서울, 2 경기, 서울, 경기, 전라, 충청, 강원 이렇게 하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5번이 강원이다라고 하면 강원도는 서울보다 y 값이 그런데 뭐예요? m안을 거쳐서 가는 매개 요 값이 얼마? 2.585만큼 큰 거예요. 매개 효과. 즉 서울이 이렇게 가는 효과에 B값이 있을 거예요. B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만약에 0이었다라고 치면 강원이 이렇게 갖춰진 B값이 있겠죠. 그 B값은 얼마냐? 2.585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서울이 m안을 거쳐서 가는 B값이 1이었으면 강원이 이렇게 가는 B값은 얼마냐? 3.585 가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 간접 효과가 얼마만큼? 2.585만큼 강원도가 서울보다 크다가 되겠죠. 매기 효과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처럼 더미 변수 해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미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죠. 더미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시고 더미 변수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지금 변수가 이중매개니까 이게 M1이고 여기 M2고 M2에서 유의한 건 여기는 여기가 유의하네요. 여기가 유의하고 지금 X3니까 Q2가 4 4는 1보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한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Q2가 9는 1보다 M2를 매개하는 매개 효과가 마이너스 8.281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중매개에서 유의한 부분은 여기만 유의하네요. 예, Q2가 5인 집단이 1인 집단보다 이중매개를 해서 Y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 944만큼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델 6번까지 오늘 모델 6번의 프로세스 매크로에 대해서 이중매개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매개 효과에 대해서 한 5회차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절 효과는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왜 조절 효과가 해석이 좀 더 까다롭고 조절 효과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해석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절 효과의 해석을 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프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존슨 네이만 그래프 있죠?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국 조절 효과 해석은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조절 효과는 단순하게 부호만 보면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데이터 솔루션에서 학술 파트너들 모임이 있었어요. 학술 파트너들 모임이 있어서 그 얘기 뭐냐면 데이터 솔루션 SPSS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터 솔루션과 이제 파트너 협약을 맺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SPSS를 강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SPSS로 책을 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서 파트너 모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만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는 시간인데 어제 작년에 코로나 동안에 못 하다가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이제 다시 한번 했는데 그래서 어제 한 30분 정도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제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달았는데 이게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달라고 예, 상세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답변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과 글로 남기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글로 남길 때는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단어 하나도 이제 잘 신경 써서 써야 되기 때문에 왜 잘못 쓰면은 결국 이제 제 답변을 보고 선생님들이 논문을 방향성을 설정한다든가 해석한다든가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해석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굉장히 담백하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상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글로 남기지 못했던 부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좋은, 그래서 글로 남기지 못했던 얘기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계세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언제죠? 예, 12월 21일, 12월 21일에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모델 1번 그 뭐냐? 조절 효과죠? 조절 효과.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몇 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양이 좀 많아서 요즘 질문들은 프로세스 매크로의 초창기 질문은 매개 효과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절 효과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조절 효과가 논문에서 조절 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으니까요. 이걸 하고 그다음 이 올해는 아마 조절 효과로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가서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 이제로 설명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방법, 다른 모델들 반복 추정 분산 분석이라든가 실험 디자인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